15분 정도라서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들만 조금 말씀드리고 질의응답 시간에 Q&A 주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LG화학의 인재 육성 원칙이라고 저희가 이제 4가지 정도를 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리더가 리더를 육성한다는 측면인데요. 쉽게 설명하면 LG화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리더십 교육의 강사나 코치들은 대부분 CEO, 본부장, 임원분들이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리더 스스로가 리더 역할 중에 하나가 후배를 육성시킨다는 타이틀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일을 통한 육성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70, 2010 우리가 조직에서 성장하는 게 70%가 일을 통한 성장, 그리고 20%가 이제 코칭 멘토링, 10%가 이제 우리가 포멀한 클래식한 교육들인데요. 저희가 조금 더 교육부서나 인사부서에서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70%, 일을 통한 성장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육성과 인사 연계입니다. 리더십 파이프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현직에 있는 포지션에 있는 리더들도 있고, 그 리더를 준비시키는 후보자, 그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인서와 회복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주도적인 성장 지원인데요. LG화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과정들 중에 90% 정도는 희망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 겁니다. 필수 교육은 신입 경력사원 교육 정도, 그리고 리더십 교육 정도고, 나머지 모든 교육들은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교육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런 육성 원칙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대부분 이미지가 떠오르실 것 같아요. 특히나 인사 쪽에 계신 분들은 보시면 뭐가 떠오릅니까? 회사의 조직도가 떠오르시는 것 같죠. 조직도가 떠오릅니다. 근데 이 조직도가 1910년도에 미국의 생산 공장의 조직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의 일이죠. 지금의 우리 회사의 조직도하고 비교해봐도 크게 저는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무리지어 사는 조직에서 이러한 유계적인 조직 구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거의 10년 전부터 수평적인 조직을 만들자 해서 조직을 프레트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상하간의 위계관계를 전제하고 어떻게 소통을 좀 더 원활하게 할 건지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게 좀 효과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기업에서 구성원들이 회의나 이런 데 보면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맞죠? 침묵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구성원들이 회의나 기타 이러한 모임에서 본인의 의견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2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괜히 이런 이야기 했다가 나에게 또 피해가 오지 않을까? 우리 한국 속담에 원하는 돈이 좀만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심리적 안정감이 들지 못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 있다 보면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회사에서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서 구성원들이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실제로 바뀌는 게 없으면 구성원들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소통이라는 게 우리가 잘 들어주는 게 아니라 듣고 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페인 포인트들을 잘 실행에 연결해서 뭔가 변화를 주는 게 저는 실제로 소통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가지 감점. 심리적 안정감과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리더나 경영진에서 반드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일부라도 반드시 실행에 연결시키려는 노력,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LG화학에서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대부분 회사에서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복잡한 프로세스는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시스템에서 구성원들이 2가지 관점. 첫 번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아이디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하나. 또 하나는 회사의 잘못된 시스템이나 제도, 혹은 리더의 잘못된 행동, 뭔가 개선해야 될 부분, 이 2가지 분야에 대해서 스피크업을 할 수 있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월별로 제안을 하면 그 제안한 내용들을 저희 조직문화팀에서 수렴을 해서 유관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떠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물론 구성원들이 제안한 모든 내용들을 회사에서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월에 100건 정도 제안이 들어오면 그 중에 두세 건 정도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좀 힘든 부분들이 많은데, 안 되는 것도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부분, 그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월별로 취합을 하고 나면 유관부서하고 협의하고 월이 끝날 때 게시판에 공지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떤 이유에서 안 되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은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서 회사에서 올해부터 진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실행적인 측면에서 팔로우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9년에 부회장님이 새로 오시고 이제 조직 문화, 역동적인 조직 문화 변형 활동들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3년 동안 2019년부터 했던 활동이 뭐냐면, 수평적인 조직 문화 구축을 위해서 스피커업을 조금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CEO 비롯한 본부장님들이 스피커업 테이블이라고 해서 구성원들 한 20명과 이제 월에 한 2회 정도 자유로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3년 정도 했었고요. 그래서 보면 구체적으로 조직문화 지표들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항목들을 보면 실제 지표들이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향상되고 있고, LG화학이라 그러면 과거에 장치 산업으로 상당히 위계적이고 긍정적인 문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 회사를 추천하는 이유 중에 두 번째가 지금은 자유롭고 수평적인 소통 문화, 이런 것들을 구성원들이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구성원들이 스피커업 할 수 있는 문화는 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작년부터 하고 있는 활동이 이제 토론 문화입니다. 결국은 저희가 스피커업 하자는 이유도 특정 주제에 대해서 상하 구분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토론 문화를 만들기 위한 밑바탕이었기 때문에, 이제 2023년부터 디스커션 테이블이라고 해서 하나의 담당 조직하고 CEO하고 월에 2회 정도 그 담당 조직이 가지고 있는 뭐 페인 포인트라든지 힘든 것들에 대해서 2시간 정도 논의하고 같이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스피커 테이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뭐 부회장님 비롯한 시의회들은 그 팀의 멤버로서 2시간 동안 실제로 포스트잇 붙여가면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는 게 디스커션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이 현업에서 리더와 같은 고민들에 대해서 공유하고 좀 방향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고, 궁극적으로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은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학습하는가. 저희가 다들 대부분 비슷하겠지만 뭐 새로운 연구과제 R&D 100개 과제 하더라도 그 중에 한두 개 성공하기 힘든 지금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99개의 실패 사례를 과거처럼 그냥 사장시키기보다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학습하는 게 앞으로 미래의 경쟁력을 통해서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학습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가 만든 프레임들은 이런 프레임입니다. 이제 구성원들이 뭔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이러한 심리적 안정감을 기반으로 스피커업하고, 스피커업을 통해서 새로운 생각들이 나오고, 당연히 새로운 생각이라는 것은 기존의 조직에게 컨플릭을 만들겠죠. 컨플릭이 되면 디스커션하고 의사결정하는 부분. 사실은 이렇게 디스커션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소프트한 것 같이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본인이 의사결정한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집니다.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지만이 강한 실행력하고 연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부드러운 부분에 출발하지만 결국 결론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것들은 어떤 일을 하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강한 실행력을 추구하자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CEO 소통 채널들을 이렇게 조금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제 리더의 소통 채널이고, 오른쪽에 이제 구성원들하고 CEO께서 하는 소통 채널인데, 보시면 이제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C레벨들이 하는 소통 채널들이 달라집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CEO하고 이제 구성원들 주로 사원급들이죠. 4, 5명 정도라고 해서 코멘토링이라고 진행합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CEO도 신입사원들의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좀 학습하고, 신입사원들은 또 CEO의 경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상호 간에 학습할 수 있는 코멘토링 프로그램들을, 소프트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고, 두 번째가 제가 말씀드렸던 10명에서 20명 내에 디스커션 테이블을 월에 2회 정도 진행하고 있고, 세 번째가 저희가 현장 타운홀 미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CEO께서 저희가 사업장이 한 8군데 정도 있으니까요. 거의 분기에 한 번씩 현장에, 이제 현장 경량 가시면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긴 시간 아닙니다. 한 40분 정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별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지금 LG화학이 어떤 사업 환경이고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업에 전개되는 방향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주고받는 시간들이고, 이 타운홀 미팅에서 복리후생이나 이런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사업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편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어제도 저희가 했지만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 사업부장, 본부장님들하고 전체 화상으로 전 사원 대상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실적을 상세하게 공유하고, 지금의 우리가 지금 수준이 이 수준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더 해야 되는지 가감 없이 공유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조직 생활을 20년 정도 하고 많은 CEO분들을 모셨지만 이렇게 많은 소통한 활동을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힘든 작업들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월에 거의 3-4번을 2시간씩 구성원들과 소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만으로도 상당히 조금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고, 저희가 리더들 대상으로도 3개의 워크숍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지먼트 팀 워크숍이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C-수인 멤버들, 경영회의 멤버들 12명 정도가 모여서 1박 2일 동안 매월 1월에 진행합니다. 올해 전략 방향이라든지 올해 우리 회사에서 조직 문화는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세션. 그리고 여기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리더십 팀 워크숍이라고 전사 임원들이 있습니다. 전사 임원들 대상으로 반기 1회 진행하는 게 리더십 팀 워크숍이고요. 그 다음에 팀 리더 워크숍은 현업에 있는 현지 현업 리더들, 팀장 대상으로 연 1회 진행되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에서는 리더십에 대한 주제를 다루기보다는 회사의 전략 과제에 대해서 캐스케이딩하고 온라인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 내용들만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앞부분에 다양한 리더십 워크숍들을 진행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LG화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리더십 프로그램들의 기반들은 저희가 사실은 이제 4년 전에 이런 프로젝트를 한번 했었습니다. LG화학에서 고성과를 내는 리더들, 평가도 좋고 리더십도 뛰어난 분들을 한 150명 정도 선정해서 그 150명의 3년치의 리더십 주관식 문항이라든지 조직 문화 서베이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이러한 고성과 리더들에게 자주 나오는 행동 특성이 무엇인지, 일반 리더들에게도 나오긴 나오지만 고성과 리더들에게 좀 더 많이 나오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기 나오는 토픽 모델링 기법을 통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10가지 문항이 우리 LG화학의 고성과를 내는 리더분들의 행동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더십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과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좀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심플합니다. 이 10가지를 가지고 전사 리더들의 리더십 서베이를 합니다. 서베이 리더십 문항이 10문항입니다. 10가지 문항. 그리고 이 10가지 문항이 끝나면은 교육 프로그램은 10가지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매칭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베이를 받고 진단이 끝나면 내가 7번의 군안에서 조금 점수가 낮다 그러면 7번째 과정을 본인이 신청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것도 자율입니다. 안 들어도 되시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리더의 행동 특성, 그 다음에 진단, 교육 이러한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좀 연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인데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전사적인 리더십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왼쪽에 있는 부분들이 현직에 있는 포지션에 있는 리더분들이고, 오른쪽에 이제 후보자들이죠. 팀장 후보자도 있고, 담당 후보자도 있고, 사업부장 후보자도 있고, 후보자 레벨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LG화학에서 리더십 교육이라고 하면 이 후보자들에 대한 교육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LG화학의 리더십 교육들은 후보자들이 상위 직책으로 올라가기 전에 필요한 리더십들을 분석해서 그 리더 역량들을 일정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전사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마지막으로 요거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자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뭔가 구성원들이 리더에게 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가장 중요한 리더십이라고 보고 있는 게 어프로처블 리더십입니다. 구성원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리더가 되는 부분들. 그래서 어프로처블 리더십이 높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 네 가지 언어를 많이 쓴답니다. 네 가지 언어. 뭡니까? 이 부분은 내가 잘 모르니까 좀 도와달라. 혹은, 리더가 1년 동안에 뭐 수백 번, 수만 번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그 의사결정이 매번 정확하지도 않은데 항상 맞는 것처럼 본인 스스로를 합리화하다 보면 리더의 진정성이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을 때, 이거 내가 실수했다. 미안하다. 이런 언어들. 어찌 보면은 리더가 가지고 있는 취약성들을 노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구성원들에게 신뢰를 가장 빨리 얻을 수 있는 네 가지의 언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리더십 교육할 때 이러한 부분들, 특히 소통 관련돼서는 이 부분들을 가장 중점적으로 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